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조광섭입니다.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4명의 도지사 후보가 오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공약 검증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답변과 발언 시간은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공약과 정책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각오와 결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성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가 제주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임명된 공무원의 소득이 일반 도민의 평균 소득보다 두세 배 높은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정과 공무원과 도지사가 앞장서야 됩니다.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으로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방훈 후보 차례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김방훈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선거 화두는 지속 가능한 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후보 검증 없이 제주도정 4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도민과 소통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벌써 마지막 TV 토론이 됐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도덕성 검증으로 근거 없는 폭로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보다는 제주를 발전시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과 비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대림 후보 30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촛불혁명의 지역적 관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 4년을 평가해야 됩니다. 지난 도정 4년은 도정 운영을 위한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성의도 없었습니다. 성과도 없었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만으로 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문대림 도민들과 함께 도민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모든 후보자와 돌아가며 질문 답변 형식으로 1대1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시간은 두 후보 각각 1분 30초씩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오늘 발표한 공약 이외에도 후보자의 다른 공약이나 정책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의 품격과 유권자들의 높은 민의를 감안해서 비방과 인신공격 대신 정책 토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약 검증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김방훈 후보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해서 자리 이동해 주시죠. 김방훈 후보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김방훈입니다. 균형 발전은 제주도 미래입니다.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두 개 시로
재편하겠습니다. 신도시는 관광과 상업, 교육, 문화, 주거,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심지 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시설하고 기존 주차 공간을 타워화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주거 복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원가 아파트와 원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불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확실하게 하고 요일별 배출제 시간제는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제주도 1차 산업 활성화는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해상운송회사 설립하여 당일 수확, 당일 출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접비용 줄여서 농수축산 물류비용 반값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 직접 제작한 동영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게 참 이색적이었는데요. 김방훈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각 1분 30초, 총량제 방식이어서 얼마든지 질문과 답변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립장이 포화 상태이고 현재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떤 습관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일정 시간과 요일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그 씨도 결국 수도권에 일어나는 쓰레기 대란을 봤을 때는 결국 제주도 모델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요일제나 시간 제한을 해제했을 때는 수거 인력이나 장비,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더 들 것으로 산정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 행정이 정치 확정해서 일을 할 적에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걸치고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돼야 되는데 일단은 당시에 시작할 때 당시는 클린하우스가 넘쳐서 그거에 따른 대책으로 요일별 배출, 분리배출을 그것들을 해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분리배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만큼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일별 배출은 도민의 뜻에 맞게끔 가는 게 좋겠다. 왜냐? 종이 박스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축소시켜서 클린 하우스가 넘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제도 지금 12시 전에 파업을 종료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러한 그 시설들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3시부터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불편들은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 클린하우스에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매일 배출할 수 있게 하면은 사실은 매일 여러 종류의 차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수거해야 되는 차량의 운행 횟수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행정하고 인력은 충분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예. 계산을 해본 결과 그게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예, 것으로 계산을 그거는 했는가. 분석을 예. 분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 두 후보 시간을 다 쓰셨고요. 다음은 문대림 후보와 김방훈 후보 간의 1대1 공약 토론입니다. 문대림 후보 시작하시죠. 네, 역시 저도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분리배출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정책에 따라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수거의 문제, 처리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신 김방훈 후보님의 속심정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맨 처음 새벽에 종량제 봉투를 와서 싣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뭘 싣고 갑니까? 재활용들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따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수거의 단계가 그렇게 된데 만약에 처리 과정이 이게 혼합돼서 실제로 혼합 처리되고 있다면, 혼합 소각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네. 행정의 일이라는 얘기죠. 저 얘기는 일단은 쓰레기 처리만큼은 분류해서 배출하면 자, 이 지점에서 나머지 처리 부분은 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맞습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적극 홍보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정책이 따라주고 있는데 실상 행정에서는 도민들의 의사와 반대로 그것을 혼합 소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 그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행정 자체 내에서 분류해서 소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소각하다 남은 건 매립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실제로 함께 혼합돼서 소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분리 배출 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자원순환 종합센터를 분리배출은 되었는데 행정에서 처리 과정에 혼합 처리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 종합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그냥 일반 비닐 그리고 병류 단지 내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예, 문 후보는 다 쓰셨고요. 김 후보는 지금 38초 남았습니다.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장성철 후보와 김방훈 후보 간의 1대1 토론 순서입니다. 장성철 후보 시작하시죠. 저도 쓰레기 묻겠습니다. 그 수거 분리, 그러니까 집에서 배출하고 수거해가는 현장 집 근처의 단계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매립장에서의 처리 단계,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는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네, 정신이 그거를 기여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효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수집해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 부지사로 재직하실 때의 처리 시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처리 시설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은 없는데요.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리 시설 빼고 봉계동에 있는 시설은 개선이 됐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일부 개선 중입니다.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 음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폐기물류, 폐목재 이런 부분이라든지 폐비밀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처리 안 되고 쌓아져 가지고 보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 단지를 통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 비가연성 쓰레기, 폐비닐, 종이 이렇게 분류해서 재활용은 늪이고 소각은 최소화하고 매립은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쓰레기 정책입니다. 현재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것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매립이 되고 있거나 한꺼번에 다 소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렇게 해서 그런 매립되고 있고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한 정책들이 세밀히 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노력해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처리 단계에서 혼합이 되고 있고 섞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수치로 가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혼합돼서 되고 있다면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가 수기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안은 아무튼 아까 말씀 자원순환형 종합 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처리. 예. 예. 장소를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김 후보 지금 1초 남으셨는데.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 순서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죠. 예, 잠깐만요. 원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 2분입니다. 네. 우리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의 부동산 난개발, 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의 중산간 또 제주의 자연환경이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부동산 투자 위주의 개발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난개발에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중국의 비난과 우리 개발 분야에서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을 해결해 나가는 데 보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후유증을 치료한 그 위에서 제주 도민들의 일자리, 소득, 그리고 복지, 안전 이것을 키울 수 있는 제주 도민들을 위한 질 좋은 밥상을 차리는 데 전념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앞으로 4년 임기 내에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10,000명을 취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선취업 후 훈련 형태로 청년들을 매년 1,000명 훈련시켜서 각 분야로 진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에게는 자기가 적립한 돈의 5배를 목돈을 만들어주는 5배속 청년 통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육 차액에 대해서도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각지에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관제 시스템 그리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법은 다 이해하실 테고요. 원희룡 후보의 공약 토론 먼저 문대림 후보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각각 1분 30초씩 후보 네. 시작하시죠. 후보님께 아까 쓰레기 정책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혼합 소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건데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소각장입니다. 본계동 소각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분리배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혼합 처리되고 있다. 이것이 실상이다. 현실이라면 과거 도정을 책임졌던 분의 입장에서 도민들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에는 원래 가연성 쓰레기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종량제 봉투 속에 불연성 또는 재활용품도 들어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각장으로 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면
여기에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이 주민 감시원들이 그 봉투를 일일이 다 찢어서 이걸 꺼내놓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잠깐만요. 선별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찢어서 확인된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대로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면 지역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를 하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혼합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에서 혼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부분은 도민들의 오해를 분명히 저희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반입이 되면 반입장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봉계동 주민들의 감시원이 그 쓰레기에 반입되는 그 성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선별, 2차 선별, 3차 선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잠깐만요.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공익제보에 의한 모든 자료들은 한 수십 장 됩니다. 전부 소각장이고 재활용 쓰레기들이 소각장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500여 명의 환경미화원과 매일매일 근무하고 있는 주민감시원들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묻겠습니다. 네. 사섬위원회 폐지 법안 찬성하셨었죠? 발의를 했죠. 발의를 했었죠. 네. 네.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왜 한 것이죠? 처리 자체가 안 됐죠, 그 법안. 왜 한 것이죠, 그런데? 네? 사섬위원회 폐지 법안에 발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당시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당시에 제가 소속했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도장을 원내대표가 다 찍었습니다. 아, 네,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이 저희도보다 중요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저는 토론 과정에서 반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원내대표가 획일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 1대1 공약 토론입니다. 장성철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확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CCTV가 경찰, 교통, 다음 우리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주민센터에 있고요. 어떤 것은 어디입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있고요. 어떤 부분은 경찰에 있고 어떤 것도 자치경찰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된 거에 비해서 통합적인 운영,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자체가 현재 구축은 안 돼 있다 이겁니까? 네, 안 돼 있습니다. 오 후보님,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교육청, 경찰까지 다 불러서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통제, 관리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걸 열어줘야. 관리권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곳에서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 통합관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 월드컵 경기장에 보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설치 장소 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협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린하우스에 달려있는 CCTV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되고 있지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니,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CCTV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건 어딜 얘기합니까? 동사무소. 통합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교육청, 경찰, 제주시, 또 그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CCTV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거잖아요. 한 곳에 다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시스템으로 서로 열려 있으면 되겠죠. 그 시스템이 열려 있어서 다 연결돼서 현재 운영 중인데. 네, 현재는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안에 CCTV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원 지사님 월드컵 경기장 통합관제 시스템 현장 가 보셨습니까?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쪽에 볼 수 없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이 교통 그리고 우범지대, 주택가 이런 쪽들입니다. 주로 방범 관련이죠.
분명하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만든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 개발, 이거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난개발과 싸움하실 때 집값 어떻게 했습니까? 집값이 그때 많이 올랐죠. 집값이 오르는 건 난개발입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개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땅값, 집값이 같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집값이 오른 것은 전국적인 주택값 폭등하고도 맞물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원 후보 6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다음. 예. 마지막으로 김방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김방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장 후보께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관광단지관계 관련,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사실 전임도정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3개 단지 20기지구 개발을 할 때에는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제주도의 경제가 돌아가고 제주도의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내겠다 하는 차원에서 외국에 가가지고 유치 활동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해서 따온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신뢰가 되질 않고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에 굉장히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지, 앞으로 제주도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 자본 투자의 큰 문제점은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런 헬스케어의 콘도라든지 뭐 백통신원 같은 이런 콘도들이 있는데요. 물론 중국인들이 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1년 내내 한 보름 정도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으면서 이게 관광 숙박으로 편법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지, 이 부분은 어떤 미래의 어떤 재산 저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지 제주도의 땅을 잠식만 하고 제주 경제에는 기여도가 약하다. 그래서 같은 투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동산 개발 분양 형식이 아니라 실제 관광의 기반 시설들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다못해 호텔이든지 어떤 문화시설이든지 이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운영이 잘 안 되고 관광객이 안 오면 거기가 같이 망하게끔 돼야 실제로 관광객을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용이 있고 지역 경제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 제주 사회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어떤 그 차단된 그런 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상권, 그리고 지역 경제의 관광,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이런 투자를 받아들이고요. 투자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도 이런 조건을 강하게 걸어서 그런 조건을 통과하지 않는 곳은 허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광시설이 유치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승인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 경제가 상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분은 시간을 다 쓰셨고요. 그 아까 말씀 중에 공공일자리 1만 명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4년 동안에. 근데 공공일자리 소유 예측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한 사람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굉장히 고심 속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완전한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하시는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따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써서. 두 후보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는 문대림 후보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해서 자리 이동해 주시죠. 예, 문대림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시간 2분입니다. 제주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제주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이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여기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해소하겠습니다. 항공료 뱃삭 반값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4.3 유족, 5.18 유족,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100% 인하하고 그리고 내후년부터 전 도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물류비 반값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상물류 지원 정책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을 확대해서 전 도민들에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서의 벨트를 연결하는 1시간 단위 제주 목포 간 고속fer리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환서의 벨트의 시작이 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물류 교통의 시작을 제주로 해서 제주의 미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상복지를 통한 교육, 의료, 일자리 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 무상교통, 무상교복, 스쿨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출산비 무상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상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제대학교 병원 위탁 경영을 통해서 산남 지역의 의료 서비스질을 확실히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있는 도지사 문대림이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고요. 문대림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후보 시작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환서의 경제권, 이게 H벨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억지로 이쪽 라인이 제주를 통과했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제주 섬에서 육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배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상 운송 갖고 환서의 경제벨트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환서의 경제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지금 북방 정책도 있지만 남방 정책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정책이 북방 경제와 남방 경제를 동시에 한반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항공료를 반으로 반값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840억 정도 들어갑니다. 2,800만 명 중에 5%가 도민 이용이고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840억 정도 됩니다. 배값은 얼마입니까? 배값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값은 한 18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적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7억 정도면 되었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셨네요. 네. 택배비 얼마입니까? 택배비는 1인 70회 48만 원이었습니다. 총액으로요? 총액이 9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문 후보께서 얘기했던 반값, 총액 얼마? 물류비까지 합치면 3,800억 정도 됐습니다. 국비로 할 겁니까? 지방비로 할 겁니까? 7대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은 어디입니까? 국비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비 지원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의 비율 이상으로 제주도에 더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거든요. 이미 국가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매년 수조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중교통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주도는 그곳에서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시정해 나가는데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더니 보육 관련 공약이 없어서요. 평소 갖고 있는 보육 관련 특이한 공약 하나만 있으면 소개하시죠. 온종일 돌봄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를 저녁 그리고 야간까지 합쳐서 시간이 예. 자, 상술 주모 19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그 반값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제주 지역을
일반적인 도서 지역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지역의 도서의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바운 후보와 문대림 후보 간의 1대1 공약 토론입니다. 김바운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묻겠습니다. 네. 그 문 후보께서 적폐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력, 그간에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세력이라고 크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쌓인 관행과 부패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득권 세력 간의 문화, 그런 그 줄서기 문화 역시도 저는 그와 같은 맥락이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다니다 보면 후랑카드를 많이 봅니다. 근데 문 후보님이 슬로건은 문재인 대통령 한라인이라는 슬로건을 봤습니다. 도민과의 한라인 이렇게 표현했을 때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아무튼 도지사 후보의 가치관, 또 비전보다 현재의 기득권과의 가치관 관계가 치중하는 모습, 이것 또한 후보가 생각하는 적폐는 아닌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요즘 문재인 마케팅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쩌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케팅은 누구나가 통한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네. 저희 삶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야인 시절,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함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한라인이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통형 리더십이 매우 필요한 때다. 이것은 도민과 소통 공감,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공감, 그것이 결국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에 저 문대림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질런지 또 안 주어지든 관계없이 저는 평소에 도민과의 소통, 도민과의 전화, 이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현황, 제주도의 85.8% 정도가 우리 제주도의 약 1,8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4인 이하입니다. 근데 정책 중에 소규모 업체가 약 1,000개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1,000개가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주형 중소기업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향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향토기업은 지역 마케팅 조직을 지역마다 해서 권역별로 한 8개 정도 마련해서 지역마다 특성 있는 기업들을 살려내다 보면 지금 지역에 널려 있는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묶어내고 수익 구조화 시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네, 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원희룡 후보 시작하시죠. 그 문대림 후보의 청년 공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관련 예산을 몇 %로 제시하셨죠?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라고 했죠. 1% 이상. 1%면은 얼마 정도인가요? 500억 정도. 500억 정도죠. 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이라고 했고요. 5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수당도 지급하신다 그런 것 같은데. 네, 500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얼마를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최초의 공약은 2% 이상이었습니다. 2% 이상이었고, 청년 수당인 경우에 6개월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물론 이제 5,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80억, 예,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임 도정에서는 이제 주거, 복지, 행복주택 쪽에 좀 치중한 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청년 예산 1%라고 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임 도정은 0.8%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고속 페리
이를 물류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1시간 간격으로 띄운다 그러셨죠? 네. 하루에 몇 척 띄우실 생각입니까? 8척이면 되는 거예요. 하루 8척? 승객은 몇 명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승객도 승객이지만 물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지금 8척이면 물류를 몇 톤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선박산업, 항만산업, 선박산업의 침체 위기에서 국가 차원에서 각종 관공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그 관공선을 활용한 그래서 구체적 규모, 톤수 정도는 나중에 좀 추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간격으로 8대를 띄우려면 8대가 그러면 관공선으로 보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배 8척을? 그럴 수도 도에서 있습니다.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톤당 그 돈이 한 5척이면 1조 원. 아니, 그러니까 8척의 네. 고속페리를 도에서 보유해서 운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올 1월에 한국 항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 질문은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공약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저희가 찬성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문 후보는 시간 됐고요. 원희룡 후보 33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1시간 간격으로 고속 페리를 띄워서 페리라는 게 사람도 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도 싣고 화물도 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8척을 띄우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 선박회사가 운영할지는 매우 불투명한 것 같고요. 그럼 의지를 앞세워서 결국은 지금 행정에서 8대를 보유하든지 민간과 임대차 계획을 해서 운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해운물류공사를 이미 제가 공약으로 했고 말입니다. 담당 기관입니다. 담당 기관이고. 네, 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마지막 순서 장성철 후보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해서 자리 이동해 주시죠. 장성철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공약 발표해 주시죠. 여러분, 4개의 주제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재정 수익 사업 연간 2조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공기업이 직접 하겠습니다. 친환경 케이블카, 제주섬 일주 크루즈선 운영 공기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경영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연구임대주택 3만 호 2025년까지 공급하겠습니다. 한시임대가 아닌 연구임대입니다. 건설원가 7,750만 원, 그리고 자금 조달 금리 2%로 고정금리로 가져오고요. 상환원금은 50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고 월 상환 방식으로 해서 월 그 상환금을 월 임대료로 책정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 재정 부담 없이 공공연구임대주택 할 수 있습니다. 평당 5,000원 지급하는 경관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의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보전 직불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관을 창출하는, 농업이 경관을 창출하는 직불제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농업 경관의 메카로 조성하고 연중 농업 경관 창출하는 농가 여러분께 평당 5,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공항 제주해저고속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통해서 여객 운송 위주로 할 것이냐, 해저고속철도를 통해서 여객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을 동시에 할 것이냐,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갈 것이냐, 새로운 산업 구조들을 만들 것이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H경제 벨트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다 쓰셨고요. 장성철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대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각각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방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 설명은 안 했지만 네. 토지주택공사 예. 설립을 한다고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봤습니다. 네. 예, 그게 주택공사를 설립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따른 그 설립만이 아니고
사업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제가 공약한 공공연구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를 중심으로 하되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농지은행의 기능까지 함께하는 그런 제주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경관농업직불제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방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현존이 돼 있는데 네. 새로운 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네. 지금 현재 주택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은 조직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저렴한 그 사업 운영에 문제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개발공사에 있는 그 주택사업 부분은 떼내서요. 제주 토지주택공사로 흡수할 겁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는 본연의 기능에 적합한 쪽으로 특화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득 그 재정 수입 관계에서 케이블카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상태계를 파기하지 않는 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환경 훼손 없이 경관 상품을 창출하는 케이블카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케이블카도 있고요. 그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민적 지혜를 모으고 해외의 많은 전문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충분히 제주도만한 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한라산 케이블카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와는 어떤 그 연관이 있는 사업 계획인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을 거면 한라산 입산을 통제하는 조건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함에 있어서 한라산 케이블카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라산 케이블카는 언젠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또 장애인 또 나이 많으신 관광객들 오셔서 한라산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케이블카 여건이 안 돼서 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놓게 될 경우에는 한라산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입산을 몇십 년간 통제하겠다고 하는 도민적 합의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보존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장성철 후보 5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 관련된 수익 사업의 그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희룡 후보와 장성철 후보 간의 1대1 공약 토론입니다. 원희룡 후보 시작하시죠. 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지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실제로 이 임대주택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물류단지 추진하다가 도정이 부지 확보 못해서 포기했죠. 네. 또 주택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 못해서 난관에 부딪힌 사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맡겨주면 부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부지를 살 때 양도소득세를 일정 정도 대폭 감면해 주는 거를 특별법을 통해서 저 제도를 도입하고요.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다른 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주고받는 그런 게임의 룰을 갖는 그런 방식이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도소득세만 줄여도요. 토지를 이렇게 매각해주겠다는 토지주들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예, 국세니까 가능합니다. 문제죠. 그다음 또 그 경관직불제. 예. 또 저는 매우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일부 메밀이나 뭐 콩 또는 목초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관 작물 직불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헥타 그러니까 한 3,000평에 한 1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도 현재는 그걸 환영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신 평당 5,000원이면 지금의 10배죠. 10배죠. 그러니까 3,000평이면 1,500만 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당장에는 과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다가 이걸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야에 맞춰서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관 직부를 만약에 한다면 돈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경관 직부를 만약에 정보당 1,500만 원씩 한다면 어느 분야에 하고 싶으냐라는 거죠. 어느 분야라는 게 어떤 뜻이죠? 어떤 경관에 대해서 직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제주는 읍면별로 예를 들면 구자, 성산, 애월, 한림 전부 다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그런 농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지사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 다 모여서 애월 전체는 메밀꽃 동산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지주, 농가, 또 협동조합의 단합된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2019년에 실태조사하고 2020년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재정은 연간 2조 원 벌어오면 제가 가능합니다. 예, 장 후보 4초 남았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 도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대림 후보와 장성철 후보 토론 순서입니다. 각각 1분 30초씩 문대림 후보 시작하시죠. 네, 농업 전문가이시고 정책기획관 출신이어서 1차 산업 관련한 정책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임 도정의 1차 산업 정책에 대해서 잘한 것 한 가지, 못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 관광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예,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감귤 혁신 5개년 계획 비상품 감귤 수매 안 한다고 했을 때 황당했습니다. 네, 어쨌든 비상품 감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의 가격 지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어쨌든 물리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10% 이상 발생하는 게 비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쭉 1차 산업 관련 공약들이 있는데 수산과 양돈, 축산에 대한 공약은 이제 말할 기회가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선키스트 모델을 감귤이나 농업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통한 출하, 유통 조절, 출하 조절권 이렇게 갖는 게 감귤 농업만이 아니고 1차 산업에 다 관통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는 1차 산업, 수산업, 축산업,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 그 분유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떠오르십니까?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그 난관에 부딪힌 문제들은 전문가들과 또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또 그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 또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서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토론해도 답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늘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돌아와서 기획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갖고 현장에 가는 그런 실용적인 개혁적인 도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감귤 폐원지에 대한 태양광 농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임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연금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만 농업 전문가 입장에서 폐원지를 활용한 에너지 정책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감귤 폐원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이 제주 공동체의 전략적 기간 산업임을 고려한다면 좀 더 농업을 활성화하는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한번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해저철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예.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공약 검증 모두 마쳤습니다. 장 후보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조명 아래 열띤 공방을 펼쳤던 공약 검증 토론이 끝났습니다. 도지사 후보 네 분 모두 잠시 시원한 생수로 목을 축이시고 긴장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한 지 이제 1시간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품격 높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분의 후보자께 각각 2번의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검증하되 주제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도내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과 관심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제별로 정리해서 이미 각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러한 현안과 의제들을 토론 주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도중 상대방 후보가 너무 길게 발언하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사회자에게 발언 제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주는 아령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5분간의 주도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장성철 후보를 상대로 해서 묻겠습니다. 그 장성철 후보님의 우리 사실 출마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제가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우리 장성철 후보님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제주가 경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특히 젊은 이들의 희망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결국 우리 제주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특히 청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그리고 이 청년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50대 부모들, 그리고 이제 노후, 갑자기 100세를 살아야 되는 이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를 제주도에 있지만 이게 소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제2기의 공약을 주로 짰거든요. 예. 뭐 잠깐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청년 정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공기업, 공공분야 일자리 10,000명을 임기 내에 취업시키는 것, 그리고 괜찮은 인턴 훈련 자리도 없는 게 제주의 현실이기 때문에 1,000명을 일단은 이 센터에서 취업을 시켜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해당 분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바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바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이러한 청년 정책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보육, 그리고 이제 장년층과 노년층들에 대한 일자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 장성철 우리 후보님께서는 우선 소득 격차 부분을 이런 일자리와 소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높은 점수를 못 드려서 이거 어떡하죠? 왜냐하면 이 공공 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625명을 4년 동안씩 뽑아야 돼요. 2,500명을 채용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제주도청 공무원이 5,300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근데 그거의 한 46%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럼 공무원 순환 문제도 나중에 생기고요. 실제로 고정 경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금 문제까지 생각하면 나중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자리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고요. 좀 선순환적인 수준에서 좀 뽑는 건 동의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공연구임대주택을 왜 했냐면 한 10만 원대 임대를 갖고 집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청년이 이 제주도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많이 옵니다. 고용이 가능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민간 분야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도권 질문. 그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고요. 그 공무원 또 공기업, 공공분야라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전형적인 공무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회복지사들의 준공무원화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증원,
그리고 오늘도 전통시장 다녀왔습니다만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상인들이 개인이나 아니면은 상인의 차원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잘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온 전문적인 교육도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 또는 우리 중소상인들, 중소기업, 1차 산업,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전문적인 연계를 갖춘 이러한 인력들을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 공기업에 필요하면 공기업에 아니면 공공 분야의 어떤 사업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거기에 인력으로 담아서 민간 분야를 도와줌으로써 민간 분야에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문 역량, 고급 인력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우리 자꾸 우리 장성철 우리 후보님하고 늘 논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차입 채무 4천억 원을 갚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여력에서 일부를 쓰고 우리 장성철 후보님은 2조 원을 번다고 그러는데 저는 2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저희는 1,000억만 더 벌면 공기업 부분에서 그리고 연설만 하시고 충분히 질문을 가능하다고 하지 생각합니다. 마셨어야죠. 좀 예. 발언권 좀 한 1, 20초 좀 주시면. 주도권 토론. 자, 이번에는 문대린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네. 원희룡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4.3위원회 폐지법안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당시에 발의는 됐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4.3위원회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거든요. 당시에도 그렇고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을 했던 그 도장을 찍었던 것은 저는 역사 앞에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작년에 아마 4.3 유족회라든가 단체들이 어느 후보를 찾아가서 야당에게도 공동 발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던 줄 아는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공동 발의를 저희가 노력을 좀 했죠. 네, 성과는 당시 제가 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호응을 아마 못 얻었던 것 같고 네. 당시에 바른정당에서는 몇 분 해주셨죠 아마? 예.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4.3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안 보였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뭐 정책 질의를 하고 싶지만 정책 나왔던 얘기여서 이걸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이제 그 원 후보께서 본인이나 아버지가 조성한 사안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납골묘에 관한 겁니다. 제주도에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서가 있고 정서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직 지사 재직 시절에 그 지사의 아버님이 도유지에 개인 납골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656번지가 도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침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예, 일부는 확인을 했고요. 소유 관계라든가 이 경계 측량 같은 거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계 측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200년 전 8대조의 묘가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인데요. 이것을 2016년에 우리 문중에서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 답변은 최소한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 제자리에서 개장을 하면서 제 주도권입니다. 다른 곳에 있던 20여 개의 궁묘를 이쪽으로 화장을 해서 모셨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발언 주도권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지해 주시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네. 기존 묘지만 묘적기가 없고 묘적기가 없는 묘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장을 하는 순간 그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도유지가 확실하게 맞다면
지금 사유지랑 도유지랑 물려 있거든요. 측량을 그래서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 때 우리 김방원 후보께서 물으셨었는데요. 건시대제, 석전대제, 산신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제주도의 풍속이고 제주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원관으로서 도지사의 초원관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 종교적 신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버지와 주변이 허락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민적 정서상. 본인의 종교적 신념상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과 주변이 허락을 한다면 지금도 그 말에 똑같습니까? 10개명 때문이 아니고. 더 고민해보고 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준공행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400억이 입금이 들어온다 때문에 700억 중에 300억만 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880억이 들고 있습니다. 제외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성철 후보입니다.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원 후보님께 저도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제자유 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문대림 후보한테 제가 폐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국제자유 도시의 비전이 앞으로 제주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래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간단히 저 주도권이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내다보고 앞으로 남북 통일까지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제주의 위상은 버전이 더 발전돼야 된다라는 지적은 맞지만 이것을 폐기한다거나 이것을 유지 확대해야 된다는 쪽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그 제도적 엔진으로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비전이고 목표고 특별자치도는 거기에 수단이죠. 제도적 네. 수단. 네. 맞죠? 네. 특별자치도를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평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외교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기능을 제주도에 담아서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한꺼번에 갈 수 없는 모델을 제주부터 간다. 저는 그러한 비전이 노무현 정부 바람직하다고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은 2단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2단계의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했고요. 그렇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 한 1년 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이 안 돼서 도민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도지사 차원에서의 강력한 항의 성명을 냈고요. 예.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저희가 직접 그 부분들을 노력하겠다. 개헌 논의에 개입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조항의 대안으로 원희룡 도정에서 제시했던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 가서 교섭을 할 때 지역 형평성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 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당시 국무총리부터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 발전, 제주 지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법제처에다가 자꾸 유권 해석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지역 형평성을 들이댔던 논리가 뭐예요? 그쪽에서 안 해주는 논리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만 해주냐? 예? 제주도만 왜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딴 그런데 데도 해달라 그러면 딴 데가 힘이 더 센데 어떻게 배겨내겠냐? 그래서 타협을 해서 제주 특별자치정부를 두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 협의한테 동의받고 그거 했는데 결국 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랑 자, 손을 잡았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후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 후보께서 원도정할 때 제안했던 그 조항은 만약에 헌법에 반영이 되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다 특별자치정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는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예요. 그래서 차등적 분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갖고 하니까 제가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박주단 대표나 바른미래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원희룡 도정에서 그 제시했던 대안은. 왜냐? 그걸 받아주는 순간 중앙정부가요,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도 모든 곳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요. 특별자치정부를 해달라.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을 갖고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헌법 개정안 조항에 반영되지 못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할 때부터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 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적 분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헌법 조항에도 그런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조금 안 해준다 하니까 논리적으로 약하다고 토로하고 인적 네트워크 없다고 그래서 그 정도 타협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줄 수 없는 조항을 갖고 결국은 무산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반성을 해야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전 도정의 수장으로서 도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좀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지적은 맞는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맞으면요, 사과하십시오. 제주 특별자치정부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아예 헌법 개정 특위에 상정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 동의했어요. 김동철 원내대표의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요구도 안 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김방훈 후보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지난해 8월 중공영제 실시하기 이전에 버스 회사에다가 보전 금액을 얼마씩 연회했는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1년에. 보조금요? 예, 버스 회사 운영 보조금. 제가 정확한 현재 그 개별 그 단위 금액을 안 갖고 있는데요. 6대 도시의 평균 표준 운송 원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제주도의 저 버스 운송업체에다가 보전해준 금액이 총액이요? 예. 2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준공이 하기 전에요. 예. 한 200억 가량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문 후보께서도 880억 정도가 지금 보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800억은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 70억 정도의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버스 공영제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또 공영제 실시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만 나면 해결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흑자 경영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도민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는 관리 투명성입니다. 또 하나는 또 중공영제일 때 버스 회사인 운영 효율성 저하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도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과연 버스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는가? 물론 버스 회사에서 양심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관리 투명성. 물론 지금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관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그 사항들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전 금액을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보전 비용을 확정하기까지 투명성과 이런 부분들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도민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서울시인 경우에는 12년 정도의 누적 적자금이 2조 지난번에 2조 8천억이라고 했습니다. 2조 7,300억 정도가 적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도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몇 년 해보고 빨리 정상적 궤도로 올라가기 전에 완전 공영제를 한다든지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투명성이나
그 경영의 효율성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준공영제의 큰 과제입니다.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의 적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의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의 폭이 문제이지 적자는 이게 공공재로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연간 5천만 명이 안 되는 누적 이용 계획이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1억 명 정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운송 수익만 가지고도 적자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렌트카부터 줄이고 또 자가용도 줄여가면서 앞으로 버스 이용 계획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 상태에서의 적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적인 부담을 할지에 대해서 도민적인 합의를 형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중앙차로제 부분하고 우리 전용 그 차선 관계 관련이라든지 또 앞으로 중공영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관심이고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예, 지난 8월에 시행을 해서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예. 서울은 지금은 뭐 다 잘된 제도라고 이제 하는데 정착되는데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이 뭐 100%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큰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뚝딱 고칠 수가 없는 거여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대로 귀를 열고 반영을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하고요. 두 번째 주도권 시간은 각 후보에게 동일하게 또 5분씩 주어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김방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역시 도민들께서 이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아까도 계속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네. 배출 과정에서는 분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분리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서 지금도 종이, 뭐 스티로폼, 비닐 이것은 바로 공장으로 가거든요. 네. 그다음 그렇게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만 이 소각로로 가서 가급적 원칙적으로 다 소각을 하고 그래도 남는 소각재 같은 경우를 매립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매립 제로로 가야 된다. 이게 100% 자원순환 사회고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첫 발짝을 띈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주부님들이라든가 생활 시간대에 어떤 제약을 받는 우리 직장인들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도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빨리 불편도 줄이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도민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부들,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 현재의 쓰레기 배출 제도에 대해서 불만과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 일단 도와야 될 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사실 노인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 요일별 배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신 모습을 보고 이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인 경우에는 친구들과 치킨 사왔는데 버리려니까 비닐 버려, 종이 버려, 페트병 버려. 일주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건 아닌데 명함을 돌리면 진짜 폐기할 겁니까? 진짜 이거 폐기한다면 도지사 찍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할머니들은 특히 잊어버려서 가면 완장 낀 관리인들이 할머니 이번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무사히 이거 지금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내니까 서운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공직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항상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쓰레기 정책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거 쓰레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환경에서 쓰레기 정책이 나가고 분리수거하고 배출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주도권이니까 네. 조금만 더. 예. 아까 바로 말씀하신 그겁니다. 뭐 캔맥주, 예. 치킨에 먹었는데 여러 종류별로 나오는데 이거를 매일 버릴 수 있게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 다 혼합이 돼서 나와서 클린하우스도 넘쳐나고 봉기 매립장도 매립 연한에 비해서 넘쳐나고 아까 우리 문대림 후보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온갖 섞여가지고 사실은 소각도 매립도 모두 포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대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서는 제주도가 쓰레기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편한 거 알면서도 일단은 이거를 첫 발을 띈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백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배출업체들의 어떤 이런 부담을 더 늘리면서 요일을 지금은 거의 격일제 수준으로 간격을 줄였고요. 저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한 거는 전날하고 이 섞이는 것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인력, 장비, 그리고 운영하는 제도, 그다음 교통 혼잡과의 어떤 부담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는 시민의 부담은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일이나 시간 제한을 제약받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재활용 도움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갖고 와도 분리 배출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편은 저희들이 가급적 해소를 할 테니까 이거를 참으면서 협조를 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서 100% 자원순환은 사회로 가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자원순환 사회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 5분입니다. 네, 버스 준공연제와 관련해서 어느 분께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 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실상 1,3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 지방비로. 그중에 지난번에 어느 분께서 얘기하신 400억 정도 이게 이제 수익금, 수익 노선의 수익금 420억 정도 빼면 880억 정도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조금 전에 김방훈 후보께서 얘기했던 준공연제 실시 이전에 한 200억 정도가 200억 있었죠. 지원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650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광역교통망 권역에 집어넣게 되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를 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성과주의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분께서 그 지방비 순수한 지방비 600억 이상 더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 지방비 1,300억이 투자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이 확 늘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12.1%에서 13.3%, 1.2% 증가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1.2% 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방비로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 얘기 잠깐 나왔는데 10,000명당 지원 보조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13억 정도 됩니다. 6배가 넘습니다. 효과는 매우 떨어집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 좀 주시겠습니다. 그 추가로 지원되는 650억 물론 아직 1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읍면 지역의 버스까지를 시내 시외를 통합해서 1,200원으로 통일한 것 이게 읍면 지역에 대한 복지 또는 이 이동권에 대한 지금 보장이 있었고요. 추계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이런 부분들이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님 그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십시오. 아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우리 이건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잡혀 있는 내역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 20억도 아니고 500억 이상 차이 나는 걸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아니 지금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금액 수치를 들이대면 어떻게 그걸 늘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300억 정도라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참. 네.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오토피아 관련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비오토피아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출입구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공공도로입니다. 공공도로를 비오토피아에서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영업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회를 결정해서 당연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해와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특별회원권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도로를 차단해서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단속의 기관은 행정입니다. 행정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불쌍한 도민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과태료 이렇게 처벌하는데 상위 1%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는 전혀 제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 위치에서는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특별회원 명단입니다. 어느 후보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배우자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1%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법을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공공도로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도정이 손 놓고 있었고 특별회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도민들께 입장을 좀 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단번에 거절을 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개검증 그 후에 하자는 제안을 했죠. 공개검증 하십시다. 검찰하세요, 검찰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니, 선거 끝난 다음에 검찰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진위를 가리는데 왜 검찰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 다음은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시간 마찬가지 원 후보님, 5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100년, 200년 미래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예, 개헌이 안 아까 됐으니까요. 인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논리의 잘못을 인정하셨잖아요. 갖고 있었던 그 헌법 개정 조항으로 중앙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죠. 문대림 후보는 지난번 저한테 인정하셨어요. 장 의원님이 하신 논리로 된다라는 것도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 대표나 우리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그걸 동의하셨는데 좀 잘못을 인정 안 하십니까? 그건 바른당의 저 입장이고요. 입장을 묻지 않습니까? 주도권 토론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입장을 고수하시겠습니까? 고수하는 건 아니고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한계를 느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지사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돌파해내야 도지사입니다. 저 문대림 후보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자유도시 폐기 계속 고수하실 겁니까? 지난번의 지적에 사실 장성철 후보께서 도민들께 확인했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민들께 확인하는 작업 과정 이것이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4.3 특별법 평화의 섬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다면 빨리 번복하십시오. 뛰어넘는 대안을 뛰어넘는 대안 고민하고 이미 있다는 발표하셨는데요. 말씀드리고요. 제주다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이고 그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의 제주도 공약이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건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 김대중 노무현의 그 정책과 정신이 살아있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 적폐와 싸운 4년이었다. 조배죽, 공직사회 편가르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하면서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적폐와 싸웠다고 하는 게 전임 도정의 실정과 싸웠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 조배죽을 외쳤던 공무원들과 싸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뭐 현재 그대로 공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시작한 4년 전부터
입성하자마자 그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그럼 뭐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개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예.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그 도지사의 아니 적폐와 저말 지금 말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적폐와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4년 동안 누구하고 싸우신 거예요? 난개발 세력. 우금민 도정하고 싸운 거 아니었어요? 우금민 도정은 이미 끝난 지가 우금민 오래되잖아요. 도정에서 일했던 공무원들하고 싸웠다. 거기에 향수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정에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을 수 있다고 말 돌리지 마시고 있었다라고 보시고 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조배죽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조배죽 건배한 사람들 스스로 다 했던데요, 뭐. 그 무슨 언제 했어요? 언론 보도가 다 돼 있던데요? 아, 그러면 도정을 운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이번은 조배죽 공무원이다. 이번은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을 언론 보도를 통해 하십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알만한 자리에서 원 후보님, 사실은, 예. 제가 질문합니다. 네. 알만한 사람이 다 알면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네. 이 자리에 안 갖고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감찰실에 있죠. 도청에 가면 감찰 공무원이 있죠. 또 예,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찰관이 있죠. 있습니다. 예. 감찰실에서 나왔던 감찰 보고서나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거기에는 조배죽 공무원과 관련된 행태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감찰 보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보고서도 안 보고 언론 보도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 다 아니까 그냥 나도 얘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증언 확실하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전임 도정에 제가 왜 그걸 공개를 해야 자, 됩니까? 실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주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우금민 도지사 때. 그분도 적폐 공무원이었습니까? 조배죽 공무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개개인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인 근거 보고서 없이 이제까지 말씀한 거에 대해서요. 7천 공직자 앞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로서의 기본입니다, 그게. 예, 마지막 주도권 토론 김방온 후보입니다. 5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장성철 후보도 마찬가지겠고 문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원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니면서 자기 정책, 저도 포함됩니다. 후보자들도 전부 전 후보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도민과 유권자를 만나면 또 단체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을 하는데 예산에 수반된 공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 후보께서 내놓으신 재정 관련 공약을 보면 택시 회사의 신규 근로자 생활 임금 보장 하겠다. 10년 이상 근속자 5만 원 지원하겠다. 월. 그리고 카드 수수료 통신 비용 지원한다. 블랙박스. 청년 수당 5천 명에게 50만 원 6개월 지원한다. 또 학생 교재 교육비 초중 고등학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또 모든 신혼부부 희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0세 이상 보금자리 정책 세대당 500만 원 개보수 사업 지원. 이와 같이 재정이 들어가는 그 예산 정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후보자들끼리 내놓는 정책을 예산을 전부 수합해 보면 우리 재정 거덜납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오늘 방송 선관위에 관련되신 분들도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만은 정책을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집행기관에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도민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걸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선량한 도민이나 유권자들은 믿거든요. 믿고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도 제도지만 우리 후보자들끼리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자중을 해서 뭐 종교계 분도 종교계 쪽도 가서 공약하고
또 단체도 공유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장 후보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산과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퍼주기 공약은요, 제주 경제 파탄냅니다. 제주 경제를 망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민간 기업,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의 역할에 어쨌든 행정은 역할을 해야지, 행정이 과도하게 예산을 남발하고 그걸 통해서 재정 투입을 과도하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그런 공약, 전 도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예. 때문에 우리 문 후보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정책은 도지사의 정책은 국가의 정책과 연동해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와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4기 국비 증감률이 6%대였습니다. 5기도 거의 6% 수준이었습니다. 6기 때는 2%대였습니다. 도지사가 얼마나 지역에 헌신적으로 지역 예산을 위해서 뛰느냐. 물론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본인이 던진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절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동안 제주 경제의 성장의 열매를 도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로 직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예산을 정밀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4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년 동안의 공약 이행률 전국 1위였습니다. 앞으로의 4년간의 임기에도 공약 이행률 1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동안 제주의 경제의 성장의 열매를 이제는 밖으로 유출시키는 게 아니라 도민들께, 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청년, 부모 세대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 어르신들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유권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 공약, 빈 공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을 얘기하고 지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벌써 약속드린 10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들께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 20초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소통형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 문대림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넘나드는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로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실익적 선택, 문대림이 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순서입니다. 도민 여러분, 6.13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거리 기득권 정치 세력의 포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실용과 개혁의 도정 세우겠다 결심해 주십시오.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가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공직 생활의 힘은 청렴과 성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람과 정책을 보는 선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도민의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기호 7번 무소속 원희룡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매달리고 의지할 중앙당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도민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는 앞으로 겸손하게 저 자신을 모든 것을 바꿔서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도민 여러분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도지사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와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제주를 바꾸는 도민의 몸짓, 바로 선거입니다. 이상
도민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